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초전도체보다 맥신이 더 주목받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큰 핫 이슈가 이제 맥신이라고 하는 그 소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좀 이슈가 됐었는데, 관련된 종목 두 종목과 함께 이제 맥신이 왜 더 주목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초전도체 관련돼서는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죠. 신성 델타테크가 초전도체 이슈가 얘기가 나오면서 만원 종목이 6만원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고, 서남도 역시나 3,000원 종목이 15,000원까지 갔었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서남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까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좀 서남의 최대 주주도 이제 비이성적인 급등으로 인한 주가가 너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매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다양한 연구 그리고 검증이 아직도 초전도체 쪽에선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쪽에 초전도체가 발견이 됐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런 시각으로 언론에서도 비쳤고, 또 결과들을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외국 쪽, 네이처 쪽이나 외국 쪽에서 이제 검증을 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야기들이 많고, 검증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맥신은 이제 그거보다는 초전도체보다는 훨씬 더 대중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이제 2011년에 이 나노물질로 처음 발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도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수면 위로 올라갔었던 부분으로 치어도 상당히 좀 기간이 좀 오래됐죠.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 이 부분에 연구 자료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걸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거에 사용이 되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여러 금속 화합물과 조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해서 이 조합한 그 소재를 가지고 잘 가공해서 이런 부분을 해서 반도체, 그리고 센서, OLED, 가전기기 등등에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미 적용이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량 생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량 생산을 하지 못하면 가격이 비싸겠죠. 그리고 가격이 비싸고 결국에는 대량 생산을 하지 못하니까 상당히 이제 범용화가 좁다. 근데 대량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가격이 싸지고 범용화가 커질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초전도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초전도체보다는 이 맥신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더 시장에 먹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맥신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맥신 나노 기술로 세탁 가능한 투명 플렉서블 OLED를 개발을 한 성과가 있습니다. 예, 성과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맥신 기술을 바탕으로 투명 플렉서블 OLED 개발의 성공, 개발 성공 성과가 있고요. 그리고 휴비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 휴비스도 소재를 만드는 업체잖아요. 근데 맥신 신소재의 고분자 나노 복합체와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을 했고, 그리고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된 핵심 소재 개발을 하는데, 이 맥신을 통해서 2차 전지 핵심 소재 개발을 위한 이 업무 협약 계약을 이미 체결했었던 적이 있다 라는 부분으로 상승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맥신 제조의 필수 재료인 티타늄을 공급하는 경동 인베스트도 상승을 했고요. 이제 이거는 맥신의 소재.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초전도체 쪽은 일단 뭐 검증이 지금 별로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고점에서 상당히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파워로직스도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6,000원대 종목이 27,700원까지 가면서 경고 종목 지정이 됐고, 경고 종목 해제가 되자마자 하한가를 간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다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코닉 오토메이션은 이제 17일에 이어서 18일날 상한가를 갔고, 휴비스 역시나 상한가, 태경산업도 역시나 상한가.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 간 종목들은 대부분 맥신 쪽과 관계가 있거나 연관이 되어 있던 종목들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인테크 역시나 뭐 이틀 연속 상승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을 본 이유는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코닉 오토와 나인테크가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월봉상을 보시면 이제 U자형 패턴으로 돌아나가는 흐름으로 나인테크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고, 코닉 오토도 U자형으로 돌아가는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면 단기적으로 뭐 1차적인 목표가는 5,500원 정도만 돌파가 되면 그 이후로는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코닉 오토 같은 경우에는 나인테크도 한 6,000원까지만 잡아놓으면 그 이후로는 뭐 역사적인 신고가도 한번 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휴비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언급을 해드리려 방송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이슈로 상승을 했다. 근데 이슈로 상승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역시 실적이 얼마만큼 뒷받침이 되는지가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출을 보시면 한 1조씩 나오는 회사예요. 작년에도 1조씩 나왔었던 흐름이고, 올해 작년 들어서 실적이 상당히 급감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 역시 실적이 1분기 때 별로입니다. 그리고 2분기 때도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뭐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슈에 대한 부분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적만 조금씩 하락세가 조금씩 줄어든다라는 느낌만 가져도 되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하락폭 2분기까지 보면 한 영업 손실이 한 300억 정도. 근데 작년에 800억 나왔거든요.
그럼 이 추이로 가면은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한 4,500억 정도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라 이 흐름이 추세적인 흐름으로 상승을 하면 7,000원만 잘 돌파가 되면 8,000원까지도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매매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맥신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뭐 시장에서 안 알려져 있는 맥신 관련주들을 또 찾을 거예요. 그리고 맥신 관련주들이 뭐 이 초전도체보다는 뜬금없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우 투자하시고요.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